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2년도 사회, 도시계획기사 필기 1과목과 2과목 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나왔는지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과목 부분에 즉 도시계획론의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자, 다음 중 도시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당히 쉬운 문제가 나왔고요. 높은 인구 밀도, 그다음에 동질성이 높은 사회, 익명성의 증가, 그다음에 기능의 직접과 분화 돼 있는데 도시의 특성은 동질성보다는 서로 다른 개성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즉 서로 다른 개성이 많이 모인 어떤 사회 특성을 갖고 있겠다. 그래서 이질성이 높은 사회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2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도시의 부양 능력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하여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진 도시화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즉 인구적으로만 비대해지고 인프라는 안 돼 있는, 즉 교통은 안 돼 있는데 사람만 많은, 그래서 상당히 교통이 불편해지고 도로가 꽉 막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 잘 안 돼 있고 이런 데를 얘기를 하죠. 이거는 가짜 도시화예요. 그죠? 가짜 도시화. 그래서 가도시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디르켐이 지적한 도시의 아노미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몰가치화. 그죠? 몰가치화. 그죠? 뭐 인간 소외 현상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도시화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 병리 현상으로 흔히 대도시화로 인한 인간 소외 등의 몰가치 사항을 의미한다. 이 디르켐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자입니다. 사회학자. 그래서 사회학자인데 이제 도시를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몰가치화다. 그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옛날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게요. 자, 현대도시와 관련한 계획과와 관련 계획 및 주장의 연결이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먼포드의 근린주거 단위 계획, 근린주거 단위 계획은 그 유명한 페리죠. 그죠? 페리. 자, 르커르비지의 대런던 계획 돼 있는데 이건 아베크롬비. 그죠? 아베크롬비의 계획이고요. 아베크롬비. 자, 그리고 라이트, 브로데이커 시티. 자, 3번 정답이네요. 맞고. 그 다음에 아베크롬비, 부하젠 계획. 부하젠 계획은 르커르비제 거죠. 르커르비제. 르커르비제가 계획을 한 겁니다. 네, 정답은 맞는 거 3번만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허드슨의 분류에 의한 도시 계획 이론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고, 자, 종합계획은 체계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계획이 문제를 규명하고 결정론적 모형을 구성하는 특징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체계적 접근 방법, 그 계획이 문제를 규명하고 계획적인 부분에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 어떤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 계획은 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의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이요, 점진적인 내용이네요. 지속적인 조정과 그 다음에 적용을 통해서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 점진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점진적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 우리 급진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 그 다음에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비판적 견지를 갖고 접근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급진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자, 2번 정답 되겠고, 3번 교류적 계획은 철학적 사고에서 파생하고 있으며 계획가와 계획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대화를 중시하였다. 교류니까요. 그죠? 교류니까 대화를 중시한 거죠. 4번 옹호적 계획은 주로 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적용되어 있다. 옹호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자, 페리가 주장한 근린주거 이론에 대한 비판의 의견과 관계가 없는 것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페리입니다. 그러니까 페리가 이제 근린주거 이론을 계획을 했는데, 자, 많은 이제 비판론자들,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어떤 그런 비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근린주거 단위가 교통량이 많은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됨으로써 도시 안에 섬이 되었고 이로써 가정 욕구는 만족되었을지 몰라도 고용의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었다. 즉 간선도로 구획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가 근린주구라고 하는 그 안들을 아는 간선도로에 의해서 둘러싸여진 섬에 불과하더라. 그리고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의 기회가 상실되지 않았는가 그런 어떤 주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린주거 계획은 초등학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대부분 사회적 상호작용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유발된 친근감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은 불명확하다. 그죠? 이렇게 초등학교에 맞춰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에 맞춘 것은 이런 친근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자, 3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와 대규모의 상업소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요게 틀렸죠. 그죠? 자,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가 아니고 우리가 대표적인 페리의 근린주구 형태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강남에 있는 대단지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페리 근린주구와 그 다음에 레드번 레드번 계획을 동시에 갖고 들어가는 내용들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양한 주거 형태가 아니고 그 획일적인 주거 형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이 아니고 조그만 소규모의 어떤 상가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커뮤니티를 와해시킨 결과가 아니고 그 안에 단지 안에 사람들이 상당히 똘똘 뭉치고 삽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자, 미국에서 발달한 근린주거 계획은 커뮤니티 형성을 위하여 비슷한 계층을 집합시키는 계획이 이루어짐으로써 그죠?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인종적 분리, 소득 계층의 분리를 가져와 지역사회 형성을 오히려 방해했다. 우리나라도 이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면서 아파트 단지의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곳, 이런 곳들이 이제 같은 동네에서 좀 차이가 나는 어떤 그런 문제점을 발휘했었죠. 자, 이렇게 들어갔고요.